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금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2.27% 정도 상승처리 나오면서 47,350원의 종가 마감 처리가 나왔습니다. 역시나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에, 아니죠. 이제 토요일 날에 영상 올려드렸듯이, 이제 핵심도 하단 부분은 나온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45,753원 구간을 최저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반등 처리가 나오는 모멘텀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 한 4%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조금 매도 처리가 나오는 물량이 있어가지고 거기 부분 소화하고 2.27% 정도 상승 마감 처리했습니다. OBV도 계속적으로 하락 처리 나오다가 바닥에서부터 좀 올라오는 모양새로 바뀌고 있으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급 자체도 좀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고요. 역시나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매일매일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가지고 수급이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금리 인하 시기가 온다고 하면은 뭘 가장 먼저 보여야 된다고 했죠? 2차 전지하고 제약 바이오를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뭐 2차 전지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2차 전지만 갖고 계신 분들은 시장이 좋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반도체 섹터나 그 외에 다른 뭐 일반 섹터들은 다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가지고는 반드시 바이오 섹터하고 바이오 섹터도 이제는 많이 올랐죠. 2차 전지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2차 전지에서도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되는 부분은 46파이 배터리, 4680 배터리. 그러니까 이게 이거죠. 469 배터리, 그리고 전해액, 그리고 분리막,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 여기 이제 기술력이 되는 부분, 그리고 양극재 판가 가격 보면서 양극재 회사들 이렇게 들어가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양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469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8천억에 달하는 유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그게 뭐 확정된 것도 아니고 금양 자체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작은 부분에 대한 거를 차고 기사에서 매일매일 금양이라는 회사가 469 배터리가 굉장히 좋은 기술력인 건 알겠는데 그 작은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해결할 건데 라는 그 악재성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내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상증자는 투자가 들어갈 때는 좋은 거고 만약에 회사의 부채 같은 거를 갚으려고 하는 거에는 안 좋은 거다. 근데 금양 같은 경우는 이 전자의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적인 악재로 보면 안 된다. 이 그 자금으로 인해서 투자가 들어갔고 거기에서 공급 계약이 나올 때는 오히려 주가에 대한 엄청나게 크게 상승세를 이어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몇 번이고 드렸습니다. 역시나 그게 좀 맞다라고 저는 아직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가 요즘에 약간 꺾이긴 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고점에서부터 여기 상승폭이 일어났다 처음 지점까지 다 빠졌습니다. 핵심도의 하단 부분까지 빠졌거든요. 그런데도 OBV는 거의 빠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게 핵심 물량 자체가 나가지 않은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기술적 반등으로 해서 오버를 좀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지만 이 7만 1,000원 구간까지는 충분하게 기술적 반등으로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만 1,000원에서부터 이 13만 원 구간 핵심 물량 뭉쳐져 있는 구간이죠.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469 배터리의 진행 상황과 그리고 이제 특히나 공급 계약이 나와야 돼요. 지금 빨리. 지금 이제 현대차랑 폭스바겐이랑 뭐 GM이랑 막 조율 처리를 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빠르게 IR 처리가 나와가지고 주가에 대한 큰 상승 동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상증자라는 회사는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기업이 상장을 어떻게 하면 상장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이 이제 상장 처리를 안 하면은 그러니까 자금 조달 방법을 상장이 된 회사는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상증자인데 돈이 필요할 때 빨리 써먹고 그 돈을 갖다가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바꾸기 위해서 상장 처리를 하는 경우 케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양 같은 경우에도 지금 SM렛도 요번에 지금 상장 절차에 대해서 돌입을 해가지고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뭐 유상증자는 안 좋다, 금양은 자금이 없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469 배터리가 잘 팔렸을 때 미래를 가치를 갖고 올 수 있고 또 이게 이렇게 공급 계약이 크게 나올 거잖아요. 그럼 크게 나오는 걸 어떻게 감당할 건데요? 공장이 작은 공장을 갖고 있으면 이걸 감당을 못해서 오히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못 늘어나는데 그럴 때는 자금을 갖고 와서 우선 선제적인 투자를 하고 나서 나중에 회수라는 게 훨씬 나은 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대기업이 생각을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핵심도 부분 잘 지켜가면서 가져가시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투자자 매매 동향 보면 오늘 개인분들 굉장히 좀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매도가가 나오고 있고요. 기타 법인 쪽에서 좀 들어왔다는 게 유의미합니다. 100% 자사통에서 들어올 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수급 자체가 조금씩 회복이 되는데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금투 쪽에 좀 세게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쪽에서만 들어온다고 하면 완전히 턴어라운드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급을 내일도 체크해가지고 바로바로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시장이 완전히 돌았기 때문에 그리고 수급 자체도 2차전지가 완전히 좋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선은 공매도 부분입니다. 2차전지 부분에 여러분들 이거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코스피에서 공매도 잔고 1위가 LG에너지솔루션이고요. 코스닥에서는 1위가 코스피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비입니다. 공매도 잔고 1위가요. 2차전지 섹터가 업황 전환이 가시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유입되면서 예상 대비 큰 폭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요. 공매도 잔고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시점으로 판단되는 아직까지는 반등세나 업황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게 상승한다는 그런 예측을 하기에는 조금 좀 섣부른 구간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은 봐야 돼요. 완전한 반등인지 아니면 오늘 하루의 반등인지. 그래서 다만 계속해서 언급드리는 11월 달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미국 대선 지금 에코프로 BM이 1등이죠. 에코프로가 2등이고 대주전자 재료도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도 보셔야 돼요. 11월 미대선 스케줄이 2차전지 섹터의 방향성에 더욱 힘을 붙여줄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거든요. 지금요. 그러면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2차전지하고 바이오 그리고 친환경 섹터는 꼭 가져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친환경에서도 태양광하고 풍력 부분은 꼭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공매도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이제 봐야 되는 게 2차전지 기업 선별하는 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2차전지 섹터를 투자하실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이제 2차전지 섹터 내 기업이 너무 많잖아요, 솔직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섹터만 해도 뭐 4680 배터리, 469 배터리 뭐 분리막 하는데 그리고 2차전지 섹터 내에서 기업을 선별하는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어떤 자료를 보는 것보다는 제가 말로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장비보다는요, 소재, 부품 위주로 가십시오. 자, 과거 장비주들이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공격적인 증설을 바탕으로 부각이 되었는데요. 이번 캐즘 구간을 지나면서 대형 배터리사들은 오히려 과거처럼 공격적인 투자를 일부 제한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장비주보다는 소재들이 더욱 부각될 수 있으니까 제가 맨날 올려드리는 게 엔캠, 뭐 금양,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이거를 제가 거의 메인을 올려드리잖아요. 그 이유도 여기 있어요. 소재들의 특징으로 봐가지고 꾸준히 수요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장비주보다는 더 매력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경쟁이 심하지 않은 소재주 중심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소재주들을 살펴보면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 정말 다양한 소재들이 존재하는데 각자 소재 안에서도 전구체하고 전해질, 니켈도 금강판 등으로 다양하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TCC 스틸 뭐 이런 기업들 제가 말을 해드렸어요. 소재주들이 특히 다양하기 때문에 투자가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전구체하고 음극재, 전해액, 니켈도 금강판의 경우 다른 소재들에 대비해서 경쟁 업체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전해액 같은 경우에도 엔캠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가 금양 같은 경우에도 469 배터리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경쟁 업체가 거의 없어요. 지금 4680 배터리 LG 에너지 솔루션 이 들어가는데 469 배터리는 거의 우리나라에서 하는 기업이 금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에 대한 증명 처리가 나왔기 때문에 공급 계약만 들어가면은 이 캐파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금양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재주 중에서도 관련 기업이 수혜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고 세 번째가 이겁니다. 증설이 확정된 기업이에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엄청난 증선 계획을 바탕으로 과거 주가가 크게 상승한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소재주들은 27년 혹은 30년 정도까지 증설 규모를 앞당겨서 밸류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보면 금양 같은 경우에도 유상증자 통해서 8천억 원을 조달을 해가지고 이 증설 작업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보면은 에코프로 같은 거 봤을 때도 과거의 그 미래의 밸류를 땡겨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점 테스트 구간만 잡는다고 하면은 주가의 큰 폭이 상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별 그룹들이 얼마나 증설을 하는지, 그리고 증설에 따른 실적이 얼마만큼 커질 수 있는지에 좀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말씀드리는 게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제가 이 금양이라는 기업이 왜 주가가 여기서부터 더 상승 처리가 나올 수 있고,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이제 턴어라운드가 나올 것이며,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 기업이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왜 이 469 배터리가 계속적으로 이 금양의 앞으로의 미래일 거고 이게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된다고 하는지. 이 배터리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결과적으로 뭐냐면 첫 번째로는 폭발이 안 돼야 돼요. 지금 요즘 폭발 문제 많죠. 두 번째로는 충전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한 번 충전할 때 거리.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 세 가지를 다 지금 기존의 리튬 배터리보다도 더 좋고 4695 배터리보다도 4680 배터리보다도 훨씬 효율성이 좋다고 하는 게 이 세 가지입니다. 지금 4695 배터리가. 그래서 이게 한 번의 계약 처리만 들어간다 하면은 엄청나게 수요권이 많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목표가를 계속적으로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갈 수 있는 7만 원대까지 보고 있고, 이제 진짜 이제 말 그대로 조율 처리 나오고 있는 게 IR 처리가 나온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 13만 원 구간까지는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때 인터 배터리 때 이 주가에 대한 상승폭이 나왔던 구간까지는 충분하게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양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오늘 탄산 리튬 가격, 이 2차 전지 시장에 이 어떻게 보면 판가름을 가르는 탄산 리튬 가격 오늘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그 2차 전지 업종이 좀 강세를 보인 가운데 탄산리튬 선물가는 좀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상승 추세로 전환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완전히 이제 바닥 찍고 상승 추세로 좀 전환이 됐는데, 그래도 오늘 아래꼬리 달리면서 좀 약보합세로 이렇게 되고 있고요. 추세의 뭐 하락을 이어갈지, 추세 반전이 나올지 중요한 지금 이 변곡점 자리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가 매일매일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 2차 전지 업종 투자자분들은 탄산 리튬 선물 가격은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판매량이랑 양극재 판가 가격의 상승보다도 이게 훨씬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매일매일 면밀하게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양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이 정도까지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 뉴스를 맨날 체크를 해드리는데 뉴스가 대부분 그 자동차 폭발에 관련된 뉴스고 현대차 잘 나간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선은 현대차랑 469 배터리에 대한 조율 부분이 바로바로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가장 빨리 올려서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봐야 되는 부분은 오늘 시장 어떻게 돌아갔는지만 좀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드릴게요. 그래도 오늘 2차 전지 소재 부품 쪽이 좀 올라왔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금일 뉴욕 증시 휴장인 가운데 국내 증시는 장막판에 반등해준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지수는 상승하는데 코스닥 하락 종목 수가 1천 종목이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업종 내지 몇몇 소수기업들이 상승하면서 지수만 올라온 시원치 못한 반등도 있었고요. 아시아 증시는 니케이 제야 모두 약세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을 봐야겠죠. 금요일 코스닥이니까. 니케이도 강보합 정도 뭐 수준에 머무는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은 계속 보수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중주 수급은 2차 전지 힘 빠지니까 다시 바이오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어요. 장 막판에. 그래서 알테중 HLB랑 3천단지에게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밸류업 관련 금융 업종들로만 수급이 쏠릴 뿐이고 이외에 수출주 오전 대부분 상승분 대부분 반납해서 답답한 흐름을 좀 지수 전체는 진행이 됐습니다. 2차 전지가 좀 반등한 거는 반가운 모습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좀 시장에 돈이 좀 많이 돌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밸류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금투세 부분에 대한 것도 빠르게 좀 확정이 돼가지고
뭐 금투셀의 폐지나 유예 처리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것도 빨리 나와서 좀 시장이 원래 그 한 고개 예탁 키면 59조 원 정도 되는데 지금 57조 원에서 56조 원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전체가 거래량이 아침 9시에서부터 11시 사이에 전체 거래량이 한 40% 이상이 거래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시장 상황이 좀 고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금리 인식이 맞으면 이것보다 사실 더 세게 가야 돼요. 제가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계속적으로 좀 체크해드리면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양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도 부분은 잘 지켜서 가져가세요. 뭔가 IR 처리나 그리고 뭐 실적의 턴어라운드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안 나왔는데 반등 처리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까지 가져가시면서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되고 그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는 말씀드렸던 사육구 배터리에 대한 일정이나 그리고 공급 계약 부분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가 영상으로 항상 체크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구독하고 좋아요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영상 열심히 찍고 매일매일 체크 처리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것 한 번은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